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부동산 경매, 특히 고위험 물건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귀가 번쩍 들 만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. 대법원 판결 하나가 이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완전히 뒤바꿔 놨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여러분이 진짜 몇 달, 어쩌면 몇 년을 지켜본 드림 매물이 경매에 나왔어요. 그런데 거기에 떡하니 수십억짜리 유치권이 걸려 있습니다. 아, 이건 뭐 그냥 게임 끝났네 하고 포기하실 건가요? 대부분은 그렇죠. 근데요,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?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도대체 이 유치권이라는 게 뭐길래 예전에는 정말 웬만큼 배짱 있는 투자자들도 이건 못 건드린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었을까요? 그야말로 투자의 무덤이었죠. 왜 그랬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유치권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.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.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못 받았어요. 그러면 건설사가 돈 다 받을 때까지 이 건물 못 줘 하면서 버티는 권리, 바로 그게 유치권입니다. 이게 엄청 강력해서요. 이거 하나 때문에 건물 매매가 그냥 올스톱 될 수도 있는 거죠. 예전 시스템이 어땠냐면요. 이게 정말 매수인한테 불리했어요. 유치권자가 그냥 나 공사비로 30억 못 받았어 이렇게 주장하면 그 금액이 부풀려 졌든 아니든 일단 매수인이 거의 다 떠안아야 하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. 엄청난 리스크잖아요. 그런데 바로 이 판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버린 결정적인 판결이 하나 나옵니다. 네, 바로 그 게임 체인저가 된 판결이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결정 하나에서 출발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대한민국 대법원 사건 번호 2013-99409.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.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, 주인공이거든요. 이 사건 판결 하나로 힘의 추가, 투자자 쪽으로 확 기울게 된 겁니다. 정말 부동산 경매 시장의 역사를 바꾼 판결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판결의 핵심 문구가 바로 이겁니다. 그 채권의 존재와 액수에 대한 증명 책임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이제는 입증의 공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거예요. 예전에는 낙찰받은 내가 이 금액 30억 아니거든요. 이걸 증명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. 반대로 유치권자가 내가 받을 돈이 정확히 얼마입니다. 이걸 1원 단위까지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하는 겁니다. 엄청난 변화죠? 그러니까요. 이 판례는 단순히 다행이다 하고 방어만 하는 수단이 아니에요. 이걸 잘 아는 투자자한테는요, 오히려 아주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. 예전에는 유치권 걸린 물건? 그냥 위험해? 하고 다들 쳐다도 안 봤잖아요. 빨간불이었죠? 근데 이젠 아니에요. 오히려 남들이 다 무서워하는 그 물건이 숨겨진 진주, 즉 엄청난 가치를 가진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신호, 초록불이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론은 알겠고 이걸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. 이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그 투자자용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총 4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. 첫째, 서류를 아주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. 계약서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없는지 찾아내는 거죠. 둘째, 무조건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. 진짜로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점유를 시작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. 셋째, 청구된 공사 대금이랑 실제 건물 가치 상승분이랑 비교해보는 겁니다. 과연 그 돈을 들일 만한 공사였는지 따져보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렇게 찾아낸 허점들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. 입증 못하는 금액은 다 쳐내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냥 돈 내고 물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을 파헤치는 탐정, 분석가가 되는 겁니다.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냐면요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예를 들어서 유치권자가 나 36억 받을 거 있어요 라고 신고를 했어요. 와, 금액만 보면 숨이 턱 막히죠. 그런데 막상 법정에서 서류 까보고 증거 대보라고 하니까 실제로 입증 가능한 금액은 12억밖에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. 무려 24억이 거품이었던 거죠. 자, 그런데요. 제가 지금까지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것 같네요. 이게 분명 강력한 무기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 지팡이는 절대 아닙니다. 이제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아주 현실적인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.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. 첫째,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금액은 줘야 합니다 라고 인정된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. 둘째, 소송 아시죠? 시간과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.
각오해야 해요.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의 투자금은 고스란히 묶이게 되는 거고요. 또 상대방이 입증 못한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도 이건 가짜다라는 반대 증거를 적극적으로 모아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것도 조심해야 하는데 원래 건물 주인이랑 공사업체랑 짜고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게임에 참여하려면 이런 복잡성과 비용을 전부 계산에 넣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. 특히 이거요. 금융비용. 소송하는 몇 년 동안 투자금이 묶이잖아요. 만약에 그 돈이 대출받은 돈이라면 그동안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. 이 비용을 계산 안 하면 나중에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어요. 그래서 진짜 고수 투자자들은요, 실사 과정에서 이런 걸 꼭 확인합니다. 혹시 공사업체가 처음에 대출받을 때 은행에다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낸 건 없나요? 이런 날카로운 질문 하나가 수십억짜리 유치권 주장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결국 이 모든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전에는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던 리스크가 이제는 철저히 계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뀐 거죠. 남들이 모두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역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, 바로 이 판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. 자, 이 법률적인 논리 하나가 골치 아픈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됐습니다. 이건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더 알게 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. 원래 그렇다는 통념에 도전하고 입증 책임이라는 무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식을 배운 거니까요.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죠. 이런 접근 방식이 과연 유치권 문제에만 적용될까요? 어쩌면 우리가 저건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했던 다른 불가능한 부동산 거래들, 그 문을 열 수 있는 또 다른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여러분의 다음 투자에 이 질문이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